대사증후군이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고지혈증 등 갖가지 성인병이 동시에 온몸에 걸리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질이 우리 몸의 포화 상태로 많이 증가하는 걸 말하며, 지질의 종류인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좋지 못한 콜레스테롤의 중성지방은 높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아서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고등 척추동물의 뇌 신경조직 부신 및 혈액 등에 다량 함유된 스테로이드이며, 마치 지방처럼 그리고 흰색 광택의 비늘 모양의 결정체로 물에 녹지도 않고, 이것이 만약에 혈액 내부에 다량 함유되면 말이지요,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위험한 질병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의약 제조나 화장품 성분에 넣어서 피부 조직을 탱탱하게 유지하는 역할로 기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지혈증이란 혈류 중 지질의 수치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이러한 지질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포함되며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혈액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단백이 있어요. 특히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도가 낮은 저밀도, 지단백은 종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준의 LDL, 즉 낮은 성분의 나쁜 콜레스테롤로 죽상경화증과 심장병이 증가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반면에 밀도가 높은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이 약자로 혈류로부터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배설을 위해 간으로 운반하는 것을 돕습니다. 중성지방은 혈액에서 발견되는 지방의 한 종류로, 중성지방의 높은 수치는 심장병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어요. 고지혈증이라는 건 유전, 식이요법, 생활습관, 특정 질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 질병을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는 늘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때로는 약물 치료 등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특정 지질, 특히 LDL, 즉 낮은 콜레스테롤은 동맥의 플라크라는 현상, 즉 다시 말해서 이에 끼는 젤라틴 모양의 퇴적 세균, 침, 점액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형성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장애와 잠재적으로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질 수준을 항상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이 의심되거나 지질 수치가 걱정이 된다면 일단 헬스케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이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예방법으로는 건강한 식단으로 과일, 야채, 통곡물,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 위주로 하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적은 식단을 섭취하면 지질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인데,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HDL, 즉 고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LDL, 저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중성지방의 수치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알코올은 적당히 섭취하시길 바라고, 특히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치료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습관 변화, 식단 변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체중 유지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대부분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개인의 건강 요인에 따라 제각각이겠지만 스타틴, 섬유질, 담즙산 격리제 또는 다른 콜레스테롤 강화제와 같은 약을 처방해야겠지요. 특정 약물, 개인의 지질, 기타 기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제각각 달라요. 먼저 의료 전문가가 처방하는 복용량을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질 강화제는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일반적으로 스타틴은 근육통, 쇠약함, 간의 효소 증가, 소화 문제 발생, 소화장애, 담석증, 근육통이 발생하며, 담즙산 격리제는 변비, 팽만감, 가스, 피곤함, 복통, 설사를 일으키며, PCSK9이라고 하는 억제제는 주사 제로 주사 부위 반응,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관리 또는 변경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주의할 점, 일단 정기적인 모니터링.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지질 수치와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관찰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즉 일부 지질 강화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간 기능 모니터링. 고지혈증의 일부 약물은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간 효소 검사를 하면 좋아요. 임신과 모유 수유, 다시 말해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시는 여성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알코올과 자몽의 상호작용. 일부 약물은 알코올이나 자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음식, 민간요법, 대체요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그리고 산화 방지제가 풍부합니다. 전반적인 건강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곡물에는 현미, 통밀빵, 키노아와 같은 통곡물은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섬유질이 높답니다.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로 가금류, 생선, 두부, 콩류, 살코기와 같은 식재료는 근육 건강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지방, 섬유질,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의 좋은 원천으로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방이 많은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 뇌 기능,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 아몬드, 우유, 두유 등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허브와 향신료는 강력한 산화 방지제와 항염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황, 생강, 마늘, 계피 등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예전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관습으로 과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목 아픈 사람들을 위한 꿀과 레몬꿀은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고 레몬은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 섞어 먹으면 목 아픈 것을 진정시켜줍니다. 생강은 항염증성을 가지고 있고 메스꺼움, 멀미, 그리고 소화불량을 완화시켜줍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휴식을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유칼립투스 오일은 감기와 오리혈을 없애는 것을 돕기 위해 증기 흡입에 사용됩니다. 우리의 동양의학이나 전통 민간요법 역시 많이 쓰이고 있고 역시 대체요법으로 전통적인 의학을 보완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임상을 거쳐 전문 자료로 쓰긴 애매모호하지만 반면에 효과가 뛰어난 경우도 있지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의료에 대한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특히 침술은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얇은 바늘을 몸의 특정한 부분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요가는 신체적 자세, 호흡 운동 그리고 명상을 결합하여 휴식, 유연성 그리고 정신적인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이러한 실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의 플라시보 현상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척추 지압은 근골격계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척추 조작과 다양한 기술이 존재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치료 특성을 위해 에센셜 오일 등을 이용하며 종종 흡입이나 국소 도포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개인에 맞는 취향대로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빠른 쾌유로 즐거운 나날이 되면 좋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더 좋은 건강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세요. 이상 건강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 알림 설정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이런 건강정보 올리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건강왕